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강의는 삶의 굴곡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사람, 바로 사마천의 지혜를 통해 우리 인생 후반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유를 몰랐던 아픔, 그때는 억울하고 화가 났던 일들이 지나고 보니, 아, 그때 그 경험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지요. 누구나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사마천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바탕으로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책, 사기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명언이나 멋진 말이 아닙니다. 평생의 시련을 겪고도 꺾이지 않았던 한 인간의 생생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지금의 나이,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크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우리 60대, 70대의 삶은 이제야 인생이 무엇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동안 감당해야 했던 가족 이야기,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과 이별까지 우리가 견뎌온 모든 걸 오늘 사마천의 명언이 한 줄 한 줄 위로해주고 정리해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명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언 1. 하늘이 크게 맡길 일을 사람에게 주려 할 때 반드시 먼저 고난을 준다. 여러분, 이 말은 사마천 명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한 문장입니다. 고난이란 것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지만 사마천은 고난을 벌이 아니라 준비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사실 사마천이 그냥 멋으로 남긴 말이 아닙니다. 그가 실제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시기를 견뎌내고 깨달은 진심이었습니다. 1. 고난은 하늘이 시키는 연습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죠. 잘 될 때는 배울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아픈 시간, 힘든 경험, 버티느라 울었던 날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마천은 이런 말을 남기며 말합니다. 고난은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큰 일을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다. 60, 70세가 되신 우리에게도 이 말은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견뎌온 시간들, 그게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2. 우리의 인생에서 만났던 고난의 종류. 시니어분들이 가장 공감하는 세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가족, 배우자, 자식,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았던 말 한마디가 가장 크게 남는 법입니다. 젊을 때는 화가 나서 싸우기도 하고 자존심 때문에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0 넘어 돌아보면 이렇게 느끼시죠? 아, 그때 참을걸. 사실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더 힘들었구나. 둘째, 경제적 어려움. 젊을 때 다들 돈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셨던 경험 있으시죠? 사업 실패, 직장 변동, 부채, 투자 실패.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경험 덕분에 돈을 대하는 태도도 사람 보는 눈도 더 깊어졌습니다. 셋째, 건강의 위기. 몸이 아파봐야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아프고 나면 삶의 속도가 달라지고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바뀌죠. 그 모든 경험이 앞으로 살아갈 나를 지켜주는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3. 고난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해석? 젊은 날의 고난을 지나고 60대, 70대에 들어선 지금은 그때의 경험이 오히려 삶의 지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한 상처가 지금은 사람을 보는 눈이 되었고 그때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금은 나만의 소비 철학을 만들었고 그때의 병이 지금은 몸을 돌보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사마천의 말처럼 하늘은 우리에게 그냥 고난을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 견뎌야 할 것들을 버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4. 60, 70 시청자에게 드리는 핵심 메시지. 여러분, 지금까지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고난은 지나가고 지혜는 남습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경험에서 얻은 힘은 평생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뒤에 오는 큰일을 기대하라고 말한 겁니다. 5. 실천. 남은 인생 20년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과거는 교훈으로만 남기기.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것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 재료일 뿐입니다. 고난을 내 잘못으로 여기지 말기. 우리가 겪은 많은 일들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인생이 주는 숙제였습니다. 지금의 고난도 언젠가 의미가 된다 생각하기. 현재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 그것도 결국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아, 이것도 나에게 필요했다 하실 겁니다. 내 인생의 후반전을 강하게 살아가기. 고난을 겪은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한번 꺾인 꽃은 더 깊게 뿌리를 내리듯 여러분도 더 깊은 삶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마천의 첫 번째 명언은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시간들이 결국은 우리를 키운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길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여러분에게 살아낼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칭호를 이미 주었습니다. 명언이 모욕을 견디지 못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사마천의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조금 불편합니다. 왜 모욕을 참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사마천이 이 말을 했을 때의 배경을 알고 보면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사마천은 살면서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큰 모욕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굴욕을 견디지 않으면 내가 이루려는 큰 뜻을 완성할 수 없다며 끝까지 참고 사기를 완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우리 60, 70대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1.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마천은 억울한 일을 무조건 참아라는 식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그가 말한 핵심은 이거죠. 감정에 휘둘려 길을 잃지 말라는 것. 상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말라는 것.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상처받는 일이 줄어들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예민해지고 더 서운해지고 더 상처받기 쉬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식이 무심하게 한 말, 배우자와의 오랜 갈등, 형제 친척 관계에서 생기는 서운함, 친구의 무심한 태도, 이런 말들에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말합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내 삶을 망치지 말라. 내가 이루고 싶은 더 큰 목표가 있다면 그 감정은 지나가게 두라. 2. 모욕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의 말이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에 내 마음을 빌려주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뭐라고 하든 그 말 자체는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인데 내가 그것을 마음에 가져와 며칠, 몇 달, 몇 년을 고생하는 것이죠. 사마천의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욕은 받아도 되지만 그 모욕에 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살아온 60년, 70년의 시간을 생각해보면 남의 말로 무너질 인생이 아닙니다. 이미 풍파를 견뎌냈고 삶에서 경험을 쌓았고 숱한 어려움을 뚫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3. 60, 70에게 필요한 관계의 기술. 싸우지 말고 흘려보내고 선을 긋는 것. 사마천의 명언을 노년의 현실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싸우지 말고 거리를 두는 기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하지만 그 뒤에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차라리 부드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일 때가 많습니다. 불편한 사람과는 마음의 선을 긋기. 가족이든 친척이든 오래된 인연이든 정서적으로 나를 갉아먹는 사람과는 선을 긋는 것이 건강한 선택입니다. 나의 평정심이 최우선. 남의 말 때문에 내 하루가 망가지는 것보다 내 마음의 평온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4. 모욕을 이겨낸 사람은 마음이 더 단단해진다. 사마천이 말한 큰일이란
거창한 업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루고 싶은 큰일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건강 지키기, 관계의 평화, 자식, 손주와의 좋은 관계, 마음의 평온, 노년의 품위, 경제적 안정. 이런 것들도 모두 인생의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 큰일을 이루려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마천은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합니다. 큰일을 하려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마무리 메시지. 참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사마천의 말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욕을 참고 견디라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큰 뜻을 지키라는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삶을 지키는가입니다. 명언 3. 지나간 일은 어찌할 수 없으니 앞날을 도모하라. 여러분, 사마천이 남긴 이 말은 우리가 나이 들수록 점점 더 크게 느끼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나를 떠났다. 그러니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 관한 조언입니다. 1. 지나간 일은 붙잡아도 바꿀 수 없다. 60, 70대를 살다 보면 문득문득 떠오르는 후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 선택만 달랐어도. 조금만 더 참았으면.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돌이켜도 과거는 이미 닫힌 문입니다. 닫힌 문을 계속 두드리면 손만 아플 뿐 앞에 새로 열린 문을 보지 못합니다. 사마천은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하늘도 어떻게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앞을 보는 것입니다. 2. 노년의 지혜는 미래를 선택하는 용기에서 나온다. 젊을 때는 과거가 나를 끌고 가지만 나이가 들면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삶의 편안함이 결정됩니다.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지, 돈을 어떻게 배분할지, 관계를 어떤 거리로 유지할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이 모든 것이 앞을 도모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마음을 빼앗길 나이가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아름답게 쓸지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3. 앞날을 도모하라는 말은 크게 변화하라는 뜻이 아니다. 큰 계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면 충분합니다. 매일 20분 산책,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것 배우기, 집안 정리 10분, 건강 수치를 체크하는 루틴,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작은 취미, 이 사소한 행동들이 앞날을 도모하는 진짜 실천입니다. 4. 과거의 상처는 흉터가 아니라 지도다. 사마천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치욕을 수치로 남기지 않고 새로운 길을 여는 동력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받은 상처, 실수, 후회. 이제는 그것을 짐으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경험은 앞으로의 삶을 더 편안하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지도이자 나침반입니다. 5.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을 바꾼다. 사마천의 이 말은 결국 이렇게 정리됩니다. 뒤를 보지 말고 남은 삶을 준비하라. 오늘 단 1%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내일의 나는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지고 평온해집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이미 끝났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남은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인생의 진짜 주인입니다. 명언 4. 마음이 담대한 사람은 몸이 비록 상해도 뜻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사마천의 이 말은 그의 인생 전체와 맞닿아 있는 명언입니다. 사마천은 젊은 시절부터 나라 곳곳을 다니며 기록을 모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역경과 뜻하지 않은 불행을 겪었습니다. 몸은 상했지만 마음속의 큰 뜻은 도무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의지가 중요하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육신은 한계가 있어도 마음과 뜻만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1. 60, 70에게 더 크게 와닿는 이유. 60대, 70대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자주 느끼시죠? 무릎이 시큰거리기도 하고
체력이 예전보다 금방 떨어지고, 아,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의지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40대에 잃었던 꿈을 60대에 다시 꺼내는 분도 많고, 퇴직 후에 오히려 더 재미있는 일을 찾는 분도 매우 많습니다. 이게 바로 뜻이 죽지 않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 몸은 늙어도 마음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사마천이 강조한 담대한 마음이라는 것은 겁이 없는 마음이 아닙니다. 혹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 힘이 없어도 시도해보는 마음, 남이 뭐라 해도 기죽지 않는 마음, 하루하루를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는 마음. 이 마음이 살아있으면 인생은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은 튼튼한데 늘 불평만 하고 의욕도 없어서 인생이 기운이 없고, 반대로 어떤 분은 병과 싸우면서도 표정이 밝고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몸의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나이입니다. 3. 실천 팁. 노년의 삶을 활기 있게 만드는 뜻 관리 방법. 첫째, 작은 목표 하나를 매일 세우세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목표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한 바퀴 걷기, 오래 미뤘던 물건 정리하기, 책 5쪽 읽기, 좋아하는 취미 10분 해보기. 이런 행동 하나가 아, 나 아직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감각을 줍니다. 둘째,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세요. 뜻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쁘게 살다 보니 마음속에서 잊혀질 뿐입니다. 나이 들어 꼭 해보고 싶은 취미, 새로 가보고 싶은 여행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배우고 싶은 기술. 적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다시 젊어집니다. 셋째, 비교하지 말기. 몸의 한계, 체력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30대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몸은 조금 느려졌지만, 내 마음의 깊이와 지혜는 세상 누구보다 깊어졌습니다. 이 자부심이 담대한 마음을 만듭니다. 4. 뜻이 살아있는 사람의 노년은 다르다. 여러분, 의지가 있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부드러워지면서도 단단해집니다. 사마천의 이 말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약해지는 건 자연이지만 뜻이 약해지는 건 선택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깊고 멋진 시간입니다. 몸은 조금 느려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뜻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명언 5. 사람은 가까이 있어도 멀 수 있고 멀리 있어도 가까울 수 있다. 여러분, 사마천의 이 말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겪는 관계의 진짜 모습을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게 하나 있죠. 사람이 꼭 가까이 있어야 가까운 건 아니구나. 그리고 멀리 있어도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이제는 거리보다 마음의 온도, 시간보다 마음이 닿는 깊이가 더 중요해지는 나이입니다. 1. 가까이 있어도 멀어지는 관계. 집 안에서도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부부끼리,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도 같은 공간을 쓰지만 마음의 거리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의 삶이 바빠지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던 시절은 지나고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오다 보니 보이지 않는 간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멀어진 것이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사마천은 우리의 이 마음 변화를 2000년 전에 이미 꿰뚫어 본 거죠. 2. 멀리 있어도 가까운 사람. 여러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전화 한 통 없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막상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오래된 친구, 어린 시절 인연, 평생 마음을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연락 뜸에도 만나면 바로 편안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거리, 연락 빈도, 나이 같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로 이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장 소중한 관계는 매일 보는 사람보다 마음이 쉬어지는 사람입니다.
3. 60, 70세대가 꼭 기억해야 할 관계의 지혜. 이 명언이 주는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사람이 많아도 외롭고 소수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해도 괜찮다. 가까운 척, 좋은 척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지치게 한다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 그 자체가 나를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멀리 있어도 나에게 따뜻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라. 나이 들어서 가장 큰 힘은 내 편 한 사람입니다. 많을 필요 없습니다. 4.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여러분께 아주 쉬운 3가지 실천을 제안드립니다. 1.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 3명만 떠올려 보기. 연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편안해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됩니다. 2. 에너지 빼앗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두기. 억지로 붙잡고 있는 관계는 결국 나를 아프게 합니다. 지금은 나를 지키는 거리가 더 중요합니다. 3.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잘 지내지? 단 3초면 됩니다. 관계는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런 작은 온기로 다시 이어집니다. 이 명언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 여러분,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관계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분위기만 가깝고 마음은 먼 사람에게 너무 기대지 마라. 이 2가지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을 많이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편한 단 한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소수의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사마천의 이 명언은 우리가 노년의 관계를 정리할 때 꼭 들어야 할 말입니다. 명언 6. 배우려는 사람은 꾸준해야 하고 가르치려는 사람은 인내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 사마천이 평생을 기록하며 깨달은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꾸준함이 필요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 명언이 60, 70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깊게 와닿을까요? 첫째, 배움에는 나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정도 꾸려봤고 직장 생활도 했고 사람 사는 이치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나이가 들어도 배울 건 계속 생긴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 건강관리, 취미, 운동, 글쓰기, 재테크. 이 시대는 예전보다 배워야 할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이제 늦었어. 머리가 예전 같지가 않네.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하지만 여러분, 꾸준함은 나이를 이깁니다. 하루 10분이라도, 하루 한 페이지라도, 하루 한 기능이라도 익히면 그게 바로 젊게 사는 비결이 됩니다. 공부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하는 마음이 가장 큰 힘입니다. 둘째, 가르치는 사람은 인내해야 한다는 지혜.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손주, 후배, 제자, 친구까지.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배운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같은 얘기를 수십 번 반복해야 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속상한 순간도 많습니다. 그럴 때 사마천은 말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가르침이 완성된다. 특히 요즘 세대는 우리 때와 많이 다르죠. 말투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이해하는 속도도 전혀 다릅니다. 그럴수록 말을 강하게 하기보다 천천히 부드럽게 기다려주는 인내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명언의 핵심은 함께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배우는 사람의 꾸준함과 가르치는 사람의 인내가 만나면 관계가 깊어지고 삶이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은 이미 살아오는 동안 누군가에게 배우고 누군가를 가르치며 수많은 사람을 성장시킨 분들입니다. 이제는 나도 배울 것, 나도 줄 것, 이 2가지 균형을 지키는 것이 노년의 지혜가 됩니다. 실천 팁. 하루 10분 뇌를 정게 하는 배움 시간 갖기. 자식 손주에게 화낼 때 한 박자 쉬고 말하기. 배우면서 동시에 알려주는 삶 유지하기.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이 모두 나를 젊게 만든다는 믿음 가지기. 명언 7.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나이가 몇인데 뭘 새로 시작하겠나?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혹은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사마천은 말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더 깊게 와닿는 살아본 사람의 말입니다. 1. 길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길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마음먹는 순간부터 생겨납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을 버텨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젊을 때보다 더 깊고 단단합니다. 건강을 다시 챙겨보고 싶다면 작은 산책 10분으로도 길이 열립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 길이 생깁니다. 새로운 취미나 공부를 하고 싶다면 나는 할 수 있다는 뜻만으로도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뜻이 없으면 평생 제자리지만 뜻이 생기는 순간 인생의 지도가 새로 그려집니다. 2. 60, 70대가 뜻만 세워도 길이 생기는 이유. 우리 시기는 하고 싶은 것이 늦은 나이가 아니라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고 누구보다 인내와 경험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기의 뜻은 젊을 때의 도전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 나이에 시작해도 되는가? 이 나이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3. 뜻이 길을 만들었던 실제 예처럼 70대에 운동을 시작해 건강을 되찾은 분들, 새로운 지역에서 봉사를 시작해 삶의 보람을 찾은 분들, 60대에 글쓰기나 그림을 시작해 작가가 된 분들, 스마트폰 영상 편집 배워서 1인 유튜버가 된 시니어들, 아이들 독립 후 내 인생 프로젝트를 시작한 분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뜻이 움직이면 몸도 따라 나오고 기회도 따라 붙습니다. 4. 인생 후반부의 뜻 세우는 법. 1. 지금 내 마음이 가장 가는 방향을 적어보기. 건강, 소소한 취미, 관계 정리, 경제적 재정비. 2. 큰 목표 말고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기. 하루 10분씩 걷기. 책 2페이지 읽기. 일주일에 정리 청소.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기. 3.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 갖기. 이 나이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경험과 지혜의 확장입니다. 4. 나를 응원하는 사람에게 기대기. 길은 혼자보다 함께 갈 때 더 빨리 열립니다. 여러분, 사마천이 이 말을 남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뜻이 사라지는 순간 인생도 멈춘다. 반대로 말하면 뜻을 세우는 순간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60, 70대는 아직도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아직도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길은 지금 이 순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명언 8. 현명한 자는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상황 앞에서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렇게 되묻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마천은 말합니다. 현명한 자는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억울해도 참아라가 아닙니다. 무조건 받아들여라도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바로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마음을 허비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라 는 뜻입니다. 1. 나이 들수록 상황 탓을 줄여야 하는 이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억울하면 따지고 답답하면 부딪히고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며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에 들어서면 바꿀 수 있는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도 계속 상황을 탓하면 마음만 더 피로해지고 건강도 상하고 관계도 멀어지고 삶이 더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상황을 탓하는 대신 대응을 선택합니다. 2.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
자식의 성향, 배우자의 성격, 사회 변화, 지나간 실패,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는 것, 나이, 건강의 자연스러운 변화. 이건 아무리 마음을 써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영역들입니다. 이 부분을 붙들고 있으면 삶은 계속 무거워지죠. 사마천은 이때 말합니다. 현명한 자는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 즉, 이건 내 힘으로 바꿀 수 없구나 라고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삶이 가벼워진다는 뜻입니다. 3. 대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 오늘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할지, 어떤 감정을 키울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할지,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지. 이것은 나이가 들어도 병이 있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끝까지 내 손에 남아있는 선택들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오래갑니다. 4. 60, 70 시청자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정말 많은 풍파를 지나왔습니다. 자식 문제, 돈 문제, 가족 문제. 우리는 너무 많은 상황 앞에서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어떤 상황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5.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루틴 3가지. 1.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가? 문제가 생기면 이 한 문장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바꿀 수 없다면 내려놓기. 바꿀 수 있다면 행동하기. 2. 상황 탓. 의미 찾기로 전환. 힘든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해서 이 일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로 생각을 바꿉니다. 3. 감정 소비하는 사람과 거리두기.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 말, 분위기. 이제는 가볍게 옆으로 치워두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현명함입니다. 명언 9.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덕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잘 알지요. 큰 일을 해서 칭찬받는 사람보다 작은 일을 오래도록 꾸준히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걸요. 사마천이 말한 이 문장은 우리 노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말입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덕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작은과 꾸준히입니다. 1. 작은 선행이 왜 큰 의미가 되는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거창한 일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베푸는 작은 마음이 더 깊은 울림을 만든다는 걸 깨닫습니다. 집안의 갈등을 조금 덜기 위해 먼저 말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것. 지나가는 사람에게 문 한번 잡아주는 것. 자식에게 고생한다, 고맙다는 말 한 줄 보내는 것. 친구에게 먼저 안부 묻는 것. 이런 행동들은 보기에 사소하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됩니다. 세상은 사실 이런 작은 배려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2. 꾸준함이 만드는 큰 덕. 덕이라는 것은 한 번에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수십 년의 인생이 증명합니다. 나도 모르게 쌓여온 내 인품, 내 온화한 기운, 내 신뢰. 이 모든 것은 작은 행동이 반복될 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특히 60, 70대가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능력보다 인품, 태도, 말투, 온도를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작은 선행은 노년의 삶 자체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3.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선행 5가지. 거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오늘 시작할 수 있고 몸에 부담 없으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1. 하루에 한 번 칭찬하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얼굴 좋아 보이네. 수고했어. 너무 고마워. 2. 불편했던 사람에게 마음의 매듭 하나 풀어주기.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에서 그래, 이제는 괜찮다 하고 내려놓기만 해도 선행입니다. 3.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작은 감사 표현하기. 문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4.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미소 짓기. 말보다 강한 선행입니다. 5. 나 자신에게도 선행 베풀기.
몸을 혹사시키지 않기, 무리한 부탁 거절하기, 내 건강 챙기기, 휴식 인정하기. 사마천이 말한 선행은 타인을 위한 착한 일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베푸는 작은 배려까지 포함되는 선행입니다. 나 자신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4. 작은 선행의 힘. 여러분, 작은 선행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동시에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몸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하루가 순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선행이 큰 덕이 된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명언 10. 삶은 어찌 될지 알 수 없으니 늘 준비하고 살아라. 여러분, 사마천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지혜입니다. 삶은 어찌 될지 알 수 없으니 늘 준비하고 살아라.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 없이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1. 인생은 예측할 수 없기에 준비가 필요하다. 60, 70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한순간에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건강도 관계도 돈도 모든 것이 예측대로만 흘러가진 않는다는 것. 그래서 사마천은 말합니다. 준비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2. 노년의 3대 준비. 건강, 관계, 마음. 건강 준비. 예전 같지 않은 몸 때문에 속상할 때 많으시죠? 그래서 더더욱 준비가 중요합니다. 작은 통증도 넘기지 않기. 정기검진은 미루지 않기. 10분 운동이라도 매일 하기. 건강 준비는 겁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관계 준비. 사마천의 지혜는 관계에도 깊이 닿습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많음이 아니라 정리와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거리두기. 정서적으로 든든한 사람 일에서 2명만 있어도 충분.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기회로 삼기. 관계를 준비하는 사람은 삶이 한결 가볍고 평온해집니다. 마음 준비. 나이가 들수록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무게를 이미 견뎌냈습니다. 자식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그 모든 것을 지나온 지금, 이제는 마음을 단단히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능력. 마음 준비는 우리에게 삶의 평온을 선물하는 기술입니다. 3. 준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줄고 평온이 커진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입니다. 건강, 돈, 관계, 마음 중 어느 하나라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삶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사마천의 말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준비된 마음이다. 4. 실천을 위한 마무리 질문. 오늘 영상을 보신 뒤 여러분께 단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내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것이 건강이든 관계든 돈이든 마음이든 오늘 단 하나만 정하고 시작하세요. 작은 결정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마천의 마지막 명언은 우리 노년의 삶을 더 안전하게, 더 안정적으로, 더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삶은 어찌 될지 알 수 없으니 늘 준비하고 살아라. 이 말은 불안하라는 말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이 더 단단하고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공감하시면서도 막상 입 밖으로 꺼내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기가 이렇게 힘들까? 예전처럼 모임이 즐겁지가 않고 집에 혼자 있는 게 더 편할까?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많은 분들과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상 연령대의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엔 사람 만나는 게 좋았는데 요즘은 약속이 잡히면 괜히 부담부터 돼요.
가서 웃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집에 돌아오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솔직한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말도 숨어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졌어요. 내가 이상한 걸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변한 게 아니라 인생의 단계가 달라진 것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관계가 달라지는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고 심리학적으로도 뇌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며 왜 사람 만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피곤해지고 때로는 귀찮아지는지 그 핵심 이유 7가지를 아주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거리 유지와 건강한 관계 정리, 이 2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꼭 위로가 되는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훨씬 더 편안하고 가볍게 만들어줄 이야기,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인생 경험이 쌓여 사람을 보는 기준이 높아진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대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겪어봐야 알겠고, 부딪혀봐야 알겠고, 실수도 하고, 속아도 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 인간관계라는 걸 배우죠. 하지만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자마자 느껴지는 직감, 일종의 안테나가 생깁니다. 저 사람, 뭔가 말이 가볍네. 저런 태도는 오래 못 가겠다. 저런 스타일은 나랑 안 맞겠구나. 이런 판단이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해졌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살아오며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경험도 아픈 경험도 모두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들이 쌓여서 사람을 고르는 기준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젊을 때와 달라지는 가장 큰 변화. 20에서 30대 때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조금 맞춰보지 뭐. 만나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좋든 싫든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굳이 불편한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참고 맞춰야 하는 관계는 이제 사양하고 싶다. 내 시간과 에너지가 그렇게 값싼 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절대 이기적이거나 까다로워져서가 아닙니다. 삶의 질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한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관계의 양보다 관계의 질을 찾게 되는 시기. 50대 이후는 인생의 전체를 보는 시각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계에서도 질을 보게 됩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행동은 없는 사람, 험담만 늘어놓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만 나빠지는 사람, 늘 나만 손해보는 사람. 이런 관계는 아, 이건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그 판단을 밀어붙일 용기와 선택권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그래도 인간관계니까라며 무리해서 유지하던 관계도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럴 필요 없지. 걱정할 나이가 아니다. 이게 바로 기준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높아지는 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과정.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이 들면서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까다로워진 게 아니라 분별력이 생긴 것이고, 편협해진 게 아니라 나를 아끼는 마음이 커진 것이고, 사람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정돈하는 과정입니다. 기준이 높아진 것은 타인을 배척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평온과 품위를 지키기 위한 건강한 변화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삶을 깊이 있게 살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간관계는 이 기준 덕분에 훨씬 더 편안하고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2. 체력, 정신,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체력과 정신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눈빛을 읽고 분위기를 맞추고 감정에 공감하고 말투와 표정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모라는 점, 예전에는 잘 체감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이 감정 소모가 신체적으로도 그대로 느껴집니다. 만나면 좋은데 갔다 오면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임 가서 이야기할 때는 괜찮은데 집에 오면 몸이 축 처져요. 하루가 다 가버린 것처럼 피곤해요. 이건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신체 에너지 배분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체력이 넉넉해서 사람을 만나고 와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50에서 70대 시기로 넘어가면 에너지의 총량은 줄어들고 사용할 수 있는 정신 집중력도 제한됩니다. 만남 자체가 소비하는 에너지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줄어든 것이죠. 시끄럽고 복잡한 자리가 특히 더 피곤한 이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리가 부담스럽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떠드는 자리, 끝없는 잡담이나 가벼운 농담이 반복되는 자리,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신경 써야 하는 자리, 분위기가 어수선하거나 소리가 큰 환경. 왜냐하면 이런 환경은 뇌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정보 처리 능력이 강해서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뇌는 더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시끄러운 데는 이제 좀 피하고 싶다. 사람 많으면 괜히 정신이 복잡해진다. 대화가 너무 길어지면 머리가 아프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하려는 뇌의 피로 신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는 이유도 여기서 나온다. 혼자 있을 때 편안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정 소모가 없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말투, 표정, 분위기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내 호흡대로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에너지가 거의 소모되지 않는 상태이죠.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지는 건 사회성이 줄어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찾기 때문입니다. 이건 건강한 변화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페이스에 맞게 삶을 조율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는 뜻이죠.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이 피곤해진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정말 소중한 곳에만 쓰고 싶어지는 시기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체력과 정신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약해진 게 아니라 스스로를 더 아끼고 돌볼 줄 아는 지혜입니다. 3. 인간관계에서 정리할 용기가 생긴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내가 굳이 이런 관계까지 유지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불편한 관계, 한 번 더 참아야 하는 관계, 억지로 맞춰야 유지되는 관계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는 이제 이런 관계들을 정리할 만큼의 나이가 됐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지치고 피곤하다는 마음, 또 하나는 인생을 정돈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젊을 때는 참는 것이 미덕이지만 지금은 정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람은 무조건 잘 대해야 한다. 인간관계를 먼저 끊는 건 좋지 않다. 조금 불편해도 참아야 한다. 그래서 맞추고 참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관계를 억지로라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바뀌어야 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해가 되는 관계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다. 참아서 얻는 관계보다 정리해서 얻는 평안이 더 크다. 이건 이기적이거나 각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삶의 품격을 지키는 매우 건강한 태도입니다. 정리의 대상이 되는 관계들. 살아오시면서 분명 이런 사람 한 명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꼭 본인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나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 부탁할 때만 갑자기 친한 척하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늘 부정적이거나 남의 흉만 보는 사람.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당연한 듯 소비하는 사람.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과도
그래도 인간관계니까 하고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적당하다. 내가 더는 짊어지고 갈 이유가 없다. 불편하면 안 보면 된다. 이게 바로 정리할 용기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끊는다라는 표현에 부담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 과정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잘못된 관계를 줄이는 것이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지 단절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경계입니다.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선,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다시 정하는 것이죠. 이건 누구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시간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정리할 용기는 삶의 평온을 가져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빈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잡음에 가려들리지 않던 내 마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스트레스도 줄고 감정 소모도 줄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온전히 마음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이 단단해지고 삶이 평온해집니다. 그건 나이 들어서 얻게 되는 아주 소중한 지혜입니다. 4. 가족 건강 일상을 더 우선시하게 된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점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고 일, 인맥, 명예 같은 것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50대, 60대, 70대에 들어서면 인생의 중심이 아주 자연스럽게 옮겨갑니다. 바로 가족, 건강, 그리고 나의 일상입니다. 이젠 사람보다 내 몸이 먼저다. 예전에는 약속이 잡히면 아무리 피곤해도 나가고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도 사람 만나고 몸보다 인간관계를 더 챙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무리하게 약속 나갔다가 하루 종일 피곤하고 밤 늦게 들어오면 다음 날까지 여파가 오고 체력 회복도 예전보다 훨씬 느려지고 그러다 보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만나는 것도 좋지만 이젠 내 건강이 더 중요해. 이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내 몸의 신호를 듣는 현명한 태도입니다. 가족과의 시간이 더 소중해진다. 또 하나 달라지는 점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가족과 보내는 조용하고 안정된 시간이 더 큰 행복을 준다는 점입니다. 손주와 함께 보내는 오후, 배우자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부모님, 형제자매와의 편안한 대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시간. 젊을 때는 이런 시간들이 당연하게 느껴졌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 이 순간들이 얼마나 값진지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을 만나는 일은 좋지만 만나다 보면 항상 일정한 리듬과 긴장이 따라옵니다. 수많은 만남 속에서 내 감정은 뒤로 밀리고 남의 사정을 듣느라 내 마음은 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에는 드디어 이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살아야겠다. 남들 중심이 아니라 내 일상을 중심에 놓고 싶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쉬고 싶다. 이 생각이 찾아오는 순간부터 만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정렬하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일상이 편안해지면 관계도 편안해진다. 일상이 안정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약속을 만들지 않고 불편한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과 관계 맺는 질도 좋아집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비로소 절실히 느끼게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중요한 메시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건강과 가족, 그리고 나의 평온한 일상에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과정이며 나이가 들며 얻는 가장 깊은 지혜 중 하나입니다. 5. 실망을 여러 번 겪으며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줄어든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살면서 너무 많은 실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나이가 들며 누구나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생기고 실망이 반복되면 기대가 줄어든다. 젊었을 때는 사람에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키겠지. 도와달라면 도와주겠지. 이만큼 했으니 나도 뭔가 받겠지.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힘들 때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은 연락이 없고,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행동은 없는 사람이 있고, 배려해주면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배은망덕하게 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이렇게 변합니다. 기대하지 말자. 그래야 실망도 없다. 기대치가 줄어드는 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이 들면서 사람에 대한 정이 없어졌나 봐요. 요즘은 아무한테도 기대가 안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줄 곳을 알게 된 것이고, 기대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지키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는 냉정함이 아니라 살아오며 쌓인 경험이 만든 성숙한 방어막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편안하다는 지혜가 생긴다. 나이가 들면 관계에 대한 태도가 아주 단순해집니다. 좋으면 좋다. 불편하면 불편하다. 맞지 않으면 억지로 애쓰지 않는다. 이런 기준이 생기면서 무엇보다 좋은 점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많으면 상대의 말 한마디에도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고 나면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내 감정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 살아야지. 이 태도가 관계를 차갑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평온한 관계로 만들어줍니다. 실망이 나쁜 것이 아니다. 살아오며 겪은 실망들은 우리 인생의 상처였고 경험이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나이가 되어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누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인지, 누가 좋은 말만 하고 행동은 없는 사람인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 척만 하는 사람인지, 누가 나를 이용하려 하는 사람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큰 지혜입니다. 여러 번의 실망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는 눈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 기대치가 줄어드는 것은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평온한 인간관계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 감정 소비가 귀찮아지고 평온함이 더 중요해진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감정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겉으로는 대화를 하지만 속으로는 늘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말투와 표정을 조심하고 상대의 분위기에 맞춰야 합니다. 이 감정 노동이 젊을 때는 큰 부담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체력도 많고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사회적 관계를 넓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대, 60대, 70대에 들어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감정 소비 자체가 너무 피곤하고 귀찮아지는 시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도 웃는 것도 이제는 힘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하던 것들도 몸과 마음이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신경 쓰고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쓰고 괜히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고 맞장구도 쳐주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감정 노동입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온 뒤 갑자기 체력이 확 떨어진 것처럼 지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젊을 때처럼 감정 조절을 오래 할 수가 없다. 나이가 들면 뇌가 감정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와 여유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감정이 풍부한 사람, 말이 쉬지 않고 이어지는 사람, 지나치게 밝은 텐션으로 끌어가는 사람, 예민하거나 기복이 있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예전보다 더 빨리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아, 그냥 조용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평온함이 최고의 가치로 올라온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평온함입니다. 평온함은 단순히 조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 쓸 일이 없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 이 상태가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을 만나고 웃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감정을 많이 써야 한다면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굳이 힘들게 감정 소비할 필요는 없지. 내 마음이 편한 게 제일이다. 감정 소비를 줄이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감정 노출을 줄이는 것은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지키고 내 마음의 평온함을 찾기 위한 성숙한 선택입니다. 바로 이 평온함이 인생 후반부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감정 소비가 귀찮아지는 건 기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이 싫어서도 아니며 성격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아끼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오랫동안 사람들과 부딪혀온 여러분의 인생 경험이 만들어낸 선물입니다. 7. 오랜 친구, 가족 외에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인맥을 넓히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직장에서도 사람을 알아야 하고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모임, 동호회, 지인 관계도 챙겨야 하죠. 하지만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사람 관계에서 아주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압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 없어도 된다. 내 주변 사람들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이미 가진 관계가 더 소중하다. 이 마음은 절대로 소극적이거나 닫힌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후반부에 나타나는 가장 성숙한 변화입니다. 새로운 관계는 항상 노력이 필요하다. 새 사람을 만나면 겉으로는 웃고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많은 작업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디까지 말해도 될까? 성향이 어떤지, 예민한지 아닌지, 내가 얼마나 배려해야 할까? 혹시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이런 탐색 과정은 젊을 때는 가볍고 자연스러웠지만 나이가 들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감정 에너지와 정신 집중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관계를 만들기보다 이미 편안한 관계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죠. 오래된 관계는 편안함이라는 큰 장점이 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인생을 함께 해온 배우자, 가족, 오래된 지인.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불필요한 탐색이 없습니다. 말투를 따로 조심하지 않아도 되고, 서로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고, 감정 소모도 없고, 침묵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고, 있을 때도 편하고 없을 때도 편합니다. 이 편안함과 안정감은 새로운 사람이 절대 줄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느라 힘 빼느니 내 사람들과 소소하게 지내는 게 훨씬 좋다. 관계의 수보다 관계의 깊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 5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많아야 풍성해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딱 몇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몇 명이 내 삶을 따뜻하게 하고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들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고
관계를 넓히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필요한 것은 다 갖췄고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메시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가 귀찮아지는 것은 변덕도 아니고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이 더 소중해졌다는 뜻이고 내 삶의 여유를 지키고 싶다는 신호이며 이미 가진 소중한 관계만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깊은 성숙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관계 대신 내 옆에 있는 사람, 오래 함께 걸어온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인생 후반부의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기 싫어지는 이유, 이 주제로 7가지 심리적, 생활적 변화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맞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드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변화는 절대로 이상한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건 인생을 깊이 있게 살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라진 걸까? 가 아니라 내가 더 지혜로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경험하고 상처도 받고 기쁨도 얻고 실망도 하고 또 배움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높아졌고 체력과 감정 에너지는 더 소중해졌으며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족과 건강 그리고 평온한 일상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변화들은 결코 관계를 멀리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평화롭게 정돈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마음이 놓이는 사람,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사람만 곁에 두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삶이 더 단단해지고 더 여유롭고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 후반부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많은 사람 속에서 떠밀리듯 살아가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조용함, 평온함, 여유로움, 익숙함, 이런 것들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인생 후반부의 가장 큰 지혜이자 행복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는 더 편안한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하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